우리는 언제부턴가 작은 화면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디서나 손쉽게 영화를 볼 수 있는 OTT 서비스. 재밌는 영상이 끝도 없이 쏟아지는 미디어 플랫폼 덕분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극장에 앉아 오롯이 스크린에 몰입하는 순간 영화는 단순히 관람을 넘어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유쾌한 코미디, 가슴 설레는 로맨스, 짜릿한 액션 영화까지 각양각색의 영화들이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다양한 영화들 한편엔 상업적 성공보단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의 작은 순간에 주목하는 독립영화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섬세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서울의 독립문화공간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독립영화관입니다. 노원역에서 나와 상점가를 따라 걷다 보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보입니다. 바로 독립예술극장 더숲 아트시네마입니다. 이곳은 노원문고에서 운영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극장과 더불어 카페와 갤러리가 함께 있습니다. 더숲 아트시네마에서는 대형 영화관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합니다. 감독과 관객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인 GV도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호준 영화 프로그래머님을 만나 이곳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더숲 아트시네마에서 프로그래머라는 직함으로 일하고 있는 이호준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자면 어떤 영화를 틀지 제가 판단을 하고 보고 나서 이 영화를 이제 들여와서 우리 극장에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역할이 하나 있고요. 매주 나오는 스케줄 같은 것들은 제가 또 스케줄링 해가지고 뭐 이렇게 편성을 하기도 하고 기획상영 같은 것들 뭐 하는 거죠. 뭐 최근에 되게 힙한 어떤 감독 중 하나가 하마구치 유스케라고 한다면 뭐 그런 감독들의 어떤 작품들을 끌고 들어와서 뭐 전잣대를 붙이거나 비슷한 어떤 결들의 영화를 상영하거나 그런 어떤 기획들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게 프로그래머의 역할이고요. 중장년층분들이 좀 주로 찾는 영화들을 늘 한 축에 이제 둘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고, 다만 그런 일변도로 간다고 하면 20, 30대 분들 뭐 혹은 이제 MZ분들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래밍도 늘 이제 한 축에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개봉하고 있는 룩백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10대, 20대들한테 열렬한 지지도 받을 수 있으면서 가족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계산적인 부분도 분명 있지만 또 한켠에는 독립예술 영화관들이 좀 지향해야 되는 어떤 일종의 작품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관객을 많이 만날 수 없을 것 같지만 독립예술 영화관이 아니면 보기 힘든 어떤 영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양지뜸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국가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때문에 할머니들이 시위를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다큐인데, 그런 것들은 관객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지만 저희는 좀 뚝심 있게 튼다라는 어떤 기조로 좀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더불어서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독립영화들이거든요. 한국 독립예술 영화들이 상업영화관에서는 더더욱 선보일 수가 없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거를 좀 책임감 있게 좀 편성하고 좀 상영하자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독립영화를 좀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좀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더숲은 어떤 꼭 흥행만 쫓지 않고 편견 없이 어떤 소재든 간에 상영을 하는 곳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내일 모레는 마녀들의 카니발이라는 다큐가 개봉하는데 소위 페미니즘의 어떤 기반을 둔 다큐예요. 분명 또 틀게 되면 거기에 반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뭔가 또 이렇게 오해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더 평평하게 만들고자 할 때 이런 영화들이 분명 필요하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른 데들은 안 틀지만 우리는 좀 용감하게 튼다라는 어떤 프라이드죠 일종의 그런 것들이 늘 그래도 뿌듯한 순간인 것 같아요. 좋은 영화를 특히 이렇게 극장에서 다 함께 볼 때 아우라를 느끼거든요. 내가 이 좋게 본 이 대사와 장면을 다 같이 좋게 보겠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때 일종의 좀 희열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떤 같이 함께 한다는 것. 또 더불어서 그게 더 나아간다면 현대화를 거치면서 이제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어떤 이 흐름 속에서도 그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영화는 이제 극장의 포맷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원작자들과 어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진심을 좀 느끼고 싶다면 극장에서 영화를 무조건 봐야 된다. 좀 엄숙한 태도일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극장을 나와 더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더숲 아트시네마. 노원의 활기를 불어넣으며 문화의 숲을 이루었습니다. 노원을 떠나 두 번째 행선지인 답심리로 향합니다. 답심리 영화의 거리는 1960년대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답심리 촬영소를 기념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가 보입니다. 동대문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입니다. 전시관에서는 답심리 영화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홍상수 감독의 부모님인 홍희선, 전옥순 부부는 1964년 이곳에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촬영소를 세웠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며 이곳의 역사를 마주해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영상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상영관에서는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에는 인디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독립영화를 상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호 대리님과 만나 이곳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았습니다. 네, 저는 동대문 문화재단의 김동호 대리라고 합니다. 동대문 문화재단은 2018년 6월에 생겨났고요.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구에서 설립한 문화재단입니다. 답심이 부트캠프라고 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유튜버들을 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해서 그들의 생각이라든지 얘기를 듣고 싶어서 2월 달에 김선태 충주시 홍보맨도 영예로 해서 여기서 강연을 한 적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김승진 모험 하시는 분이군요. 해양 모험 혼자서 보트를 만드시는 활동하고 이제 되게 대항해를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또 얘기를 들으면서 전문 강의를 들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저희가 개관 2주년이 돼가지고 그때는 또 영화 관련된 영화 유튜버 구보를 또 초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비건 관련된 소재를 유튜브 하시는 초식마녀도 초대를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동대문 청년 문화 방송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이라든지 영화 관련된 영상 관련된 동아리라든지 단체들을 10개 정도 선별을 해가지고
그들의 활동을 좀 지원하면서 또 새로 그런데 흥미를 갖고 계시는 팀들을 지원해가지고 여기 센터와의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동대문 청년문화방송국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청년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맞춘 프로그램들을 지금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주민들이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와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함께 소통하는 지역 주민들의 아늑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관람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교차하는 곳. 극장에 들러 어떠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발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다른 세계로의 여행을 떠나봅니다.